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사연도 읽어주시고 간혹 희귀한 일이긴 하지만 멘트도 한마디씩 해주시는 예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혼자 아주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네, 그건 그렇고요. 방송 이렇게 넣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걸 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아,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요? 네. 예슬님이 참 어떤 분이 보낸 고민 사연을 읽으면 그걸 듣는 순간 그분 고민이 싹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뭐 본인이 지금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연을 아주 성심껏 읽어드릴 거고요. 박사님이 그럼요. 상담을 아주 잘 해주시거든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네. 제가 사연을 성심껏 읽으면 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연에 대한 답을 당신은 얻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 예슬님이 천사 같군요.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저 그런 말을 못해요. 아, 그래요? 본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각은 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가수 현아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팬들 아잉 또는 저를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이게 맞는 선택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선택한 것이기에 진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무대 위에 서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꿈을 이루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랑들을, 관심들을, 마음을 정말 많이도 받고 성장 과정을 가져온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는 유독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늘 감사했고 솔직히 신났어요. 그럴 때면 미안함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데뷔 이후 성인이 되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실수해서는 안 돼. 누구에게나 선택받는 사람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주변에 늘 함께 해주시는 좋은 분들, 그리고 팬들이 항상 함께였으니까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요. 미루고 아니라며 괜찮다고 넘겨오다가 처음 2016년 병원을 가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 상태라는 걸.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감기에 감기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늘 단단해왔던 저였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믿기지 않았죠. 1년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2주에 한 번 꾸준히 치료받고 있고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않으려 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처음 앞이 뿌옇게 보이더니 푹 하고 쓰러졌어요. 여러 번 이것도 공황장애 증세 중 하나려나 하고 넘어가려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대학병원에 뇌파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알게 된 사실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이더라고요. 뾰족한 수가 없는. 멍했어요. 무대에 서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자주 푹 하고 쓰러진다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누가 날 찾아주려나 제일 먼저 걱정에 앞서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비밀이란 게 오랫동안 지켜지면 좋으련만 푹푹 쓰러질 때마다 혼자 속졸이며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광고나 스케줄 소화할 때면, 행사할 때면 절 믿고 맡겨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볍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었고 조심스럽지만 숨기지 않고 용기 내서 얘기해봤어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할 테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만은 없나 봐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려고요. 지금처럼 용기 내어 솔직할 거고요.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가수 현아 씨가 지금 황심소에 보낸 사연이 아니고 네. 현아 씨 인스타그램 글을 지금 네, 애슬님이 맞습니다. 읽어주신 거죠. 네네. 어이고, 이 현아 씨 글을 제가 들으니까 구하라 씨의 마음도 현아 씨하고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구하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현아 씨는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잘 지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정도는 들리네요. 네. 그렇다면 구하라 씨하고 현아 씨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면서 한 사람은 본인이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병을 가지고 있고 또 갑자기 픽픽 사람들 있는 데서 쓰러지는 실신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더욱더 씩씩하게 잘 지내고 네. 노력은 하겠다. 그리고 자신도 사랑하고 보살펴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도 너만큼 너가 못다한 삶을 열심히 살게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약하고 아픈 모습은 가능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느끼시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현아 씨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네. 다음에 여러분 계속 들으시고 제가 현아의 노래가 어떤가 해서 한번 했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시달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노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걸로써 자신을 뭐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인데 그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자기가 공감받고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피식피식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게 재밌게 생각한 거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래요. 세상에 아무리 병명을 갖다 붙이고 그래도 그런데 뭔가 여기서 마비 증세가 오는 거에서 실신을 하게 될 때 그거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진단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신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는 진단이에요.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게 어떤 질병이 아니라 그냥 증상이 하나. 그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절 그냥 그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원래 네. 본인이 그 병의 원인이 뭔지 모를 때 그 증상을 아주 그냥 해부학적인 단어 하나 집어넣고 그걸 병이라고 갖다 붙이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황장애 증세 중 하나라고 넘어가다가 대학병원에서 뇌파등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병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미주신경이 마비가 됐고 그래서 실신을 했다. 네가 왜 실신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의자에 대고 있는 게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요통에 의해서 실신, 요통 이러면 제가 요통이라는 병에 걸린 게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아 씨가 진짜 마음의 병이 있다면 현아 씨의 마음의 병이 어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지금 발작적으로 마비 증세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가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댓글에 이 살찐 고양이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현아 씨, 관심을 받고 싶다면 관심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해요.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거는 떠도 고치 않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현아 씨도 소속사가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소속사는 얼마나 현아 씨의 이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무지하고 현아 씨와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사항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그냥 병원에 가면 병이라고 생각하고 약 줄 테니까 우울증 공황장애라고 진단한대요.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인데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공황장애 증세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병이니까 약 드세요 하는 거는요, 제대로 된 마음의 아픔에 대한 진단이 아니거든요. 이거 미주신경성, 제가 아는 분 아버지도 길 가다가 푹푹 쓰러신다 그러십니다. 그럴 때 본인을 억누르고 있는 심리적인 아픔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얼굴에 있는 신경으로서 나타나고 안면 마비, 구하나사 이 돌아가는 것도 이 신경이 우리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신체라는 게 웃겨요. 지금 제가 허리가 막 지금 거의 끊어질 듯이 아픈 거는 허리에 있는 근육이 지 마음대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사 선생님을 뵙고, 아니 의사 선생님, 분명히 이 우리 신체는 저 마음에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데 왜 지금 얘가 이 맘대로 놀고 있나요? 그랬더니 한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신체가 기본적으로 의식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때때로는 그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율이 안 되면 본인의 의도와 달리 마치 한쪽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의사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본인이 있는 감각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등에 힘을 넣어보래요. 힘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지금 허리에 있는 근육에다가 힘을 넣는다고 해봐요. 저는 힘을 넣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만지더니, 아직 힘 안 들어왔어요. 더 넣어요. 그럼 뭐 나와요. 그래도 더 넣어요. 이런 몇 번의 활동을 하니까, 이제 조금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본인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우리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고 이야기를 구분을 하는데, 대개는 우리 신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의식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허리 근육이나 등 근육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면 비교적 통제 가능한 근육인데, 한 박사님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약해져서 지금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신경도 툭 한번 치면 온몸이 찌릿한 느낌도 가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본인이 갑자기 꼬꾸러질 수도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걸 겪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저 마음이 저 몸을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가, 제대로 조절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맞죠? 아니, 전문가를 잘 아시는 분이 그걸 왜 내한테 물어요? 아니, 제가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하는데 저 몸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현아 씨의 실신, 히스테리칼 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이구, 이분 진짜 정확하게 봤네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아 씨는 아주 로맨 매뉴얼 성향이 있으신 분인데, 리얼리스트로, 지금 현아 씨의 인스타그램의 내용은 거의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꿈을 이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관심을 마음으로 정말도 많이 받고,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유독 많은 기회들이 생겼고 늘 감사하고 솔직히 신났어요. 때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성향도 같이 있고 실수했으면 안 돼. 누구에게나 선택받은 사람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앞만 보고 달라갔어. 이게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민함과 나의 불안, 두려움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꿋꿋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명랑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니까 본인이 때때로는 그걸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히스테리컬한 발작이 일어나서 때때로는 그게 실신으로 일어나고 공황장애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총체적인 두려움으로 올 때는 거의 우울증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황 박사님 저도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저를 너무 닮고 싶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다고요? 네, 머리 깎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머리를 못 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다시피 누구나 이 연예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자기 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또 그걸 못하고 억지로 자기가 남들이 원하는 데 맞춰서 살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있는 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배척할 것 같고 미워할 것 같고 잘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또 그거를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될 때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정신병 진단 하나씩 받으면 그거를 그냥 기다렸고 저 우울증이에요. 저 공황장애예요.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약 먹으면서 그냥 여기 저 환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냥 지낼래요. 이런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아 제가 지금 잠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멋진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런 희한한 하나만한 병명 이 받고 본인 스스로를 병자로 만들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이루려고 하는 게 뭐고 여기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본인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때때로는 좌절감, 무기력감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 본인이 성취의 기쁨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미주신경실신 이런 황당한 소리를 안 듣고 잘 사실 것 같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